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네, 저는 오늘도 집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원래는 2023년도 1월이 딱 되면은 이제 바로 토마스 만부터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스케줄이 미뤄지는 관계로 지금 1월도 거의 중반이 넘었는데 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. 2023년에 제가 이 작가들은 꼭 다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작가들 중에서 첫 번째 작가가 이제 토마스 만 작가입니다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토마스 만 님의 책 전부인데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다작을 하셨더라고요. 사실 저는 이제 동문학 하면은 헤르만 헤세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근데 이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독일 문학 하면은 토마스 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작가, 독일에서 그렇게 대우받는 작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토마스 만 한번 읽어볼까?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요 민음사에서 있는 토마스 만 작가의 책을 다 장만을 했고 그 다음에 요 토마스 만 작가분이 아무래도 본인이 제일 유명하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책이 요 책이더라고요. 마의 산인가? 마법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던데. 그래서 요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만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민음사에는 요 마의 산이 없어서 을류문화사의 번역 버전으로 장만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다작을 하신지라 다른 출판사에서 이분 책이 또 이렇게 번역된 책이 제법 있더라고요. 뭐 로테 바이마르에 오다? 창대에서 나온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남에서 번역된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출판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그 요셉과 형제들은 그거는 무려 6권이나 되더라고요. 굉장히 대하소설인 것 같은데 거의 굉장히 많아서 지금 거의 제가 이게 내가 토마스 만의 책을 다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거의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. 저는 가지고 있는 책이 요게 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민음사에서 토마스 만 작가가 쓴 이제 단편집 중에서 제가 씹보진 않았는데 한 8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만 작가님의 거의 초창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덴브로크 맞아? 난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.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파우스트 박사가 민음사에 있더라고요. 요게 문학가지성사에서 대산세계문학 총서에도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여기 민음사 버전으로 샀습니다. 제가 그 대산세계문학 총서를 되게 좋아해서 아마 그게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걸로 샀을 것 같은데 요거 파우스트 박사로 민음사 버전으로 장만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마의산 이게 작가의 초기, 중기,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초기 그리고 요 두 개는 후기 작품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는 초기, 중기, 후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요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근데 되게 많이 알고 읽으면은 재미없지 않아요? 저는 항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.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덴브로크 맞지? 가의 사람들은 지금 책이 좀 약간 넉마가 되어 있잖아요. 이게 제가 읽으면 이렇게 좀 넉마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거는 거의 다 읽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총 이게 11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1부를 거의 절반 정도 있고 좀 한 30페이지 남았나?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거의 다 읽었는데 그래서 책이 지금 좀 녹화가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요 단편집도 제가 맨 앞에 있는 이
토니오 크레거라는 작품을 하나 읽었어요. 저는 원래 이 단편집을 사면 이걸 단편을 쫙 읽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장편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변주 그런 용으로 해서 단편을 이제 하나씩 두 개씩 그렇게 읽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읽기 전에 이 토니오 크레거를 먼저 하나 읽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이 뒤에 해설을 토니오 크레거를 읽고 뒤에 해설을 읽어보니 부덴브로크가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단편들이 거의 토마스 만이 초기에 작가 생활 초기에 쓴 작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원래 저의 그런 스타일과는 다르게 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다 읽고 나면 이 단편집 중에서 이제 초창기에 썼던 단편들은 다 읽고 그런 다음에 이 마의 산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리고 이 파우스트 박사를 마지막에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른 책을 더 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른 책들을 봤는데 그 로테 바이마르에 오다 그거는 뭔지 이제 일단 이름부터가 약간 괴테와 연관이 있어 보이고 그 내용을 대충 이제 짧게 줄거리를 보니까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괴테를 별로 재밌게 읽지 않았거든요. 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거 읽었고 그거 하나 읽었는데 별로 저는 그거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괴테를 더 읽고 싶지 않은데 근데 왠지 이 토마스 만도 그렇고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동일 작가지만 그렇지만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것도 파우스트 박사잖아요. 이 괴테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작가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긴 독일 문학을 읽는데 괴테를 안 읽고서 어떻게 독일 문학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? 슬픔? 그게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에요. 원래 로맨스문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, 그래서 근데 또 제가 헤르만 헤세를 다 읽고 나서 생각을 이 괴테를 읽어야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또 이 토마스 만을 읽다 보니 이 괴테와의 연관성을 되게 무시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외에 그 토마스 만의 작품을 더 읽으려면 그 괴테의 소설 중에 그래도 몇 개는 읽어봐야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깊게 할 수 있고 이 토마스 만이 왜 괴테를 그렇게 토마스 만과 헤세가 왜 괴테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는가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겠죠. 고민입니다. 왜냐면은 그 로테 바이마르에 오다 그거 말고 다른 선택받은 사람 그거는 약간 좀 흥미가 가더라고요. 나남에서 번역한 거. 네, 그거는 읽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자, 아무튼 모르겠습니다. 아직은 요거만 읽었는데 그리고 제가 괴테 파우스트도 안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토마스 만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그 당시에 약간 현대적인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쓴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토마스 만의 제일 유명한 작품은 이것이긴 한데 마의 산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우스트 박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거를 읽고 나서 좀 이해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괴테를 좀 도전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초기, 중기, 후기 이렇게 나누기는 뭐 그렇긴 한데 이게 토마스 만이 노벨 문학 수상을 한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써있네요. 노벨 문학 수상 작가라고. 헤르만 헤세도 그렇죠. 근데 제일 유명한 책이 이 마의 산이고 그리고 토마스 만의 작품 중에서 후기 작품이 토마스 만의 이제 좀 대작이다
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제로 노벨 문학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작품은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, 네, 초기 작품 요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의 다 읽었다고 그랬잖아요.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. 가문 이야기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가문 이야기를 선호합니다. 아주 좋아해요. 백년의 고독이나 그 장폴 조노? 그 폴란드의 풍차, 그것도 재미있게 읽었고요. 그리고 이걸 가문 이야기라고 봐야 되나? 그 전쟁과 평화, 톨스토이. 그것도 이게 가문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제 좋아라 합니다. 참고로 로맨스는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아라 하거든요. 이게 백년의 고독이나 그거보다는 이게 좀 작가가 좀 이렇게 문체도 이렇게 읽기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설명을 잘 해놓고 해서 백년의 고독은 아예 시작하기 전에 가계도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. 헷갈리지 말라고. 근데 요거는 가계도가 없거든요.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. 이거 4대에 걸친 가문 이야기인데 이게 가계도가 없다.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. 사실 지금 마지막에 읽는 11부가 조금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읽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읽기 전에 요 단편집 첫 번째 있는 요 토니오 크레거라는 작품을 먼저 읽어보시고 요거를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이 작가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. 네. 그래서 혹시나 흥미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언제까지 다 읽을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읽는데도 거진 한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읽어도 한 2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토마스 만만 계속 읽으면 재미가 중간중간에 지루해지잖아요. 그러면 이게 또 문장에 말린단 말이죠. 꼼꼼하게 못 읽게 되니까 이 중간중간에 또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토마스만 있는 책을 제가 일단은 완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. 용.